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8살에 맞벌이 부부를 하고 있는 결혼 9년차 주부입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외동딸이고, 저희 어머니는 제 졸업식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으셨는지,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악화가 되셔서 손도 쓸 틈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이후에 저는 고모댁에 맡겨졌고, 성인이 되자마자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워낙 안 좋았던 기억이라 딱히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그냥 거기서 지내면서 굉장히 힘들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린 마음에 너무 힘들어서 그나마 엄마와 사이가 좋던 큰애 삼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봤는데, 굉장히 난감해하시며 앞으로 이런 부탁은 자제해달라는 듯한 말을 들었고, 그 이후로는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이모에게 연락을 했지만, 돌아온 건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나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엄마가 아빠와 결혼하는 걸 외가에서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외가와는 거의 연을 끊고 지내고 있었어요. 집안꼴 그따위로 만들어 놓고 시집갈 때부터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는 말을 들으니 엄마 쪽 친척들에게 더 이상 뭔가를 바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한 뒤부터는 친가, 외가 친척들 전부 연락을 안 하고 지내고 있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부터 저 혼자 제 앞가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부터 저 혼자서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 제사를 모셨어요. 신랑은 이남 일녀 삼형제 중에 둘째입니다. 제가 새로운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만나게 되었고 저한테 정말 많은 큰 힘이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잘해줬고, 저는 남편의 청혼에 응하고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조금 마음에 걸리던 게 있었어요. 혹시 시부모님이 제가 부모님이 없다는 이유로 저를 싫어하지는 않으실까? 깔보지는 않으실까? 이런 것들이요. 상견례 자리도 가질 수 없었어요. 남편이 이미 부모님께는 설명해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따로 만나게 된 시부모님은 정말로 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고만 하셨고, 그것 때문에 제가 싫다거나 결혼을 반대하신다거나 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동안 저 혼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냐며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남편의 그 훌륭한 성품이 어디서 나왔는지 대본에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준비를 저 혼자서만 하려니 여러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결혼한다면 어머니와 같이 준비했어야 하는 것들 말이에요.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 저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하기엔 시간이 많이 모자랐어요.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요. 시어머니께서 도와주고 싶어 하셨지만 어려운 게 많았어요. 시어머니 본인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셨고, 사실 시어머니 쪽에서 제 결혼 준비를 도와주는 것도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형님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아주버님과 결혼할 때도 알뜰히 준비를 잘했고, 아무래도 최근에 결혼을 했으니 시어머니보다도 더 잘 알지 않겠냐면서요. 시어머니의 마음 씀씀이에 언제나 감사함을 여기고 있긴 하지만 형님하고 저는 도무지 잘 맞지 않았어요. 도움이 전혀 안 됐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님하고 같이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정말 싫었어요. 여러 가지로 제가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저를 조금 깔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 사실로 자격지심을 갖는 건가 혼자서 고민도 많이 했어요. 형님과 식장을 알아보러 간 날에 혼주석에는 누가 와 있을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도와주신 고모가 계시긴 했지만 저는 제 혼주석에 고모가 앉아있는 모습을 원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준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고 연을 끊어버린 어머니 쪽 친척인 이모나 삼촌들을 부르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혼주석을 비우고 결혼식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화촉점화도 해야 하고 결혼식에 온 시어머니 측 하객들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하겠냐면서 정 세울 사람이 없으면 대행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야겠다며 유난을 떨었어요. 충분히 걱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지만 시어머니의 체면을 위해 말해준다기보다는 시어머니도 대단하시다며 고아라서 파혼하는 커플도 많다던데 큰 결심을 하셨다는 둥, 자꾸 제 아픈 가정사를 괜히 들쑤셔보려고 한다는 게 전부 티가 났습니다. 결국 또 혼자서 고민하다가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아서 시어머니께 혼주석에 대신 세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제 상황을 시어머니께서 알고 계시긴 했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는 말씀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숨겨와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그게 무슨 미안할 일이냐며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저와 남편이 서로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결혼이며 결혼식은 말 그대로 식이지 본인이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정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배려 덕분에 혼주석을 비워둔 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의자까지 치울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빈자리로 내버려뒀어요. 신랑과 동시 입장을 하고
혼주들이 해야 하는 과정은 생략한 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신혼집은 시댁 근처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게 되면 저희가 근처에 사는 편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오며 가며 도와주기 편하지 않겠냐고 하시는 말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제사를 챙기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결혼 전에 전부 설명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시어머니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저는 명절 당일날 아침에는 저희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서 차례를 지내고 뒷정리를 한 뒤에 시댁으로 갑니다. 그렇다고 시가 제사에 관여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전날부터 시어머님과 장보고 음식 준비하고 다 해요. 명절 전날에 아주버님네는 오지 않습니다. 사는 지역이 멀다 보니 시댁에 도착하면 늦은 저녁이에요. 그래서 제사 음식 준비는 보통 저랑 시어머니랑 합니다. 형님이랑 신우가 도와주지 않아도 저는 아무 불만 없습니다. 저도 다음날 같이 제사를 지내야 하니 오히려 음식을 같이 한 번에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고마울 따름이죠. 형님네는 보통 제사 지내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곧바로 처가에 갑니다. 그래서 명절 전날 저녁에 저녁 식사 같이 한번 하는 게 전부였어요. 바로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형님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결혼 전에 있던 일 때문에 웬만해서는 저도 먼저 연락을 안 드리고 형님도 딱히 저를 찾으시질 않았으니 웬일로 전화를 다 했나 받아봤더니 왜 자기만 차례 준비를 해야 하는 거냐며 그동안 몇 번 참다 더는 못 참겠어서 전화를 했다고 하시더군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명절마다 이러니 자기 혼자 하는 게 불공평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저는 저희 집에서 차례 혼자서 지내는 부분도 있고 시어머니께서도 허락하신 부분이라고 대답했더니 저보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지려는 거지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아니냐며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시집 왔으면 시댁 차례가 우선이지 왜 친정 차례에 목숨을 거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그 말에 저도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음식 준비는 제가 다 하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거 옆에서 거드는 거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형님이 차례상 차리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저희 시어머니 성격에 형님한테 혼자 다 차려놓으라고 맡기실 분도 아니고 전날 미리 해놓은 음식들 가지고 같이 준비하셨을 게 분명하거든요. 지금 명절날 일을 더하는 기분이 드셔서 그러는 것이면 형님은 대신 전날에 음식을 안 하지 않느냐고 한마디 했어요. 식사상을 내가도 제가 더 많이 내가고 뒷정리를 해도 제가 더 많이 한다고 형님은 전날 저녁에 오셔서 아침만 드시고 바로 친정으로 가는 반면에 저는 명절날 단 하루아침만 자리를 비우는 거지 명절 내내 시댁에 머물지 않느냐고 한마디 했어요. 형님은 자기는 친정이 있는데 동서는 친정이 없지 않냐며 자기야 자기 보고 싶어하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저는 보고 싶어할 사람도 없으니 그것 때문에 시댁에서 종일 있는 걸 가지고 유세를 부리냐고 하네요. 가정교육 못 받은 게 이런 데서 다 티가 나는 거라고. 제 사정은 알 거 없고 똑같이 시집온 마당에 별것도 아닌 이유로 자기한테 일 다 떠넘기지 말고 이번 명절부터는 차례 참석하고 나서 저희 부모님 차례를 지내던가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도저히 터져나오는 서러움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일하다 말고 밖으로 나와 비상계단에 숨어서 혼자 펑펑 울었네요. 한참 혼자서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와중에 신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올해는 친정에 안 가게 될 것 같다고. 이번에는 자기도 명절 전날에 음식하는 거 도와주러 갈 테니까 먼저 장 보러 가지 말라고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그 와중에 제가 흐느끼며 전화를 받고 있으니 무슨 일 있냐며 꼬치꼬치 묻는데 서러움이 올라와서 형님과 한 통화 내용을 전부 다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신우가 시어머니께 다 말했나 봐요.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퇴근하고 집으로 오라 하시길래 집으로 가지 않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녁상을 차려놓으셨고 자리가 두 자리가 더 있길래 저희 말고도 또 누구를 부르셨나 했어요. 먼저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버님네가 오시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어머님께서 두 며느리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며 저랑 형님 앉혀놓으시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형님에게 이제 너도 전날 와서 음식하는 걸 꺼들라 하셨습니다. 저랑 둘이서 하는 게 이제는 힘에 부친다고요. 또 시어머니는 저한테는 지방이랑 다 가지고 와서 시댁에서 저희 부모님 제사도 같이 지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고서는 다시 형님한테 너도 시집을 왔으니 시댁을 우선적으로 챙기라며 앞으로 명절날에는 친정에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형님이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이러는 게 어딨냐고 시어머니께 대들며 원성을 높였습니다. 한참을 실랑이 하다가 형님이 이제 시댁에는 올 일이 없을 거라며 연을 끊자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시며 대신 우리 죽기 전에 유산은 다 둘째랑 신우에게 나눠줄 테니 한 푼도 받을 생각 말라 하셨어요. 유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형님은 그런 게 어딨느냐며 바닥에 등을 깔고 드러누워 억울하다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어요. 원성이 높아지고 바닥에 드러누워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니 뭐 대화도 통하지 않고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결국 보다 못한 아주버님이 상황을 정리하고 형님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형님이 돌아가니 한바탕 난리가 났던 게 무색하게 너무나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만 따로 불러내셔서 말을 이어가셨어요. 상황이 그래서 한 말이니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하시며 제사는 원래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게 아니니 원래 하던 대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첫째네가 이제 오지 않을 테니 아침에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걸 조금 도와줬으면 한다고 하셨고 저는 그 말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구정 연휴에는 예고한 대로 형님네는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아침 차례상 준비하는 것 전부 다 시어머니가 혼자 준비하셨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분주히 움직이시며 준비를 하셨고 제가 도와드려야 할 것은 많이 없었어요.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가니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며 저도 이제 준비할 게 많을 테니 얼른 가보거라라고 하시면서 마무리 준비는 혼자서 다 하셨어요. 시어머니께는 감사한 마음뿐이네요.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고 좋은 가족을 만난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이 제 부모님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 두 분께 저희 부모님께 못해드린 만큼의 효도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이면 시어머니 생신이네요. 여태껏 바쁘다는 핑계로 생신상 한번 내어드리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정성을 다해 한번 차려보려고 해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